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한의대를 다니고 있다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 힘 좀 나라고 한번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의대를 들어왔습니다. 고소득에 안정적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주변인들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모르고 한의대를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기 졸업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만 19세가 넘었을 거예요. 이 정도겠죠. 이 나이가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성년자,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의 이야기고, 만 19세가 넘었다면 모르고 그냥 됐다 이런 거는 없어요. 자,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정말 모를 수는 있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냥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왔었던 거죠. 그래서 만 19세가 넘은 성인이 선택한 것을 모르고 그랬어요 이런 거 야전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모르고 그랬든 알고 그랬든 잘했으면 잘한 거고 잘못한 거면 잘못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했었던 것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고소득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주변에 건강을 챙겨줄 수 있다. 네, 이거 3가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 너무나 맞는 생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건 넘어가고, 자, 한의대를 다니면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고 현타가 많이 온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사례가 별로 없는데 제 문제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일단 친구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것이겠죠. 자, 위에서는 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조건들이 다 맞고 좋은 직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현타가 오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냐면 네, 고소득이라고는 했어요. 이것이 틀리지는 않은데 맞는 이야기예요. 고는 고인데 나와 같이 공부했었던 내 의대간 내 친구나 선배의 그 고소득이긴 하지만 고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한 0.4배의 수익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것보다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현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 건강 이야기를 해줬는데 일단 내 건강이 도움이 되냐, 이건 50%에서 100%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주변 건강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직업인 것은 맞지만 현타가 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근데 현타가 오는데 저의 영상이 힘이 된다고 하네요. 원래 형은 얘기를 원래 잘 해주니까, 자, 여기까지가 좋고, 그럼 제가 우리 친구가 현타가 왔었던 요 소득, 그 다음에 사회기여, 그 다음에 주변 건강에 대해서 제가 힘을 좀 더 불어넣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이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네, 현타가 오긴 오지만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돈 이야기예요. 2015년도 조선일보에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나와서 SNS에 이렇게 수저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동수저의 자산이 5억이라고 했고 금수저는 훨씬 더 높은 금수저는 연수입 2억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동수저인 친구와 금수저인 친구가 10년 후에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동수저의 자산은 10년 후에는 2배, 3배가 되어서 바로 초역세권 신축 구평으로 이사를 가고 남은 돈으로 벤츠 몰고 다니면서 잘 사시겠죠. 자, 연수입이 2억 원이라서 우리는 금수저라고 알았던 이 친구는 전세에서 중고 현대차를 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여기서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친구 분명히 70년생,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어릴 거예요. 자, 70년대생이다, 80년대생이다, 90년대생이다, 그 이후에, 70년대생부터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산의 속도가 임금 속도를 비교했을 때 임금 소득이 자산 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혹독하지만 그 현실이다. 그 전에는 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의대를 가는 친구보다 내가 적게 벌지만 어차피 우리의 임금 소득은 나의 자산, 나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영향을 주냐? 우리 엄마 아빠의 자산이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내가 고소득인 건 맞는데 나랑 비슷한 점수를 맞아서 다른 선택을 했던 의대에 간 친구들이나 의사나 치과의사를 봐서 현타가 오는 것은 실제로 임금에는 큰 자격은 없다. 오히려 나보다 공부를 아주 못하고 이 친구를 나중에 내가 만났을 때 내가 더 잘 나갈 거라고 판단하지만 내 부모님이 잘 사는 친구가 그냥 단연 앞선다라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타 오는 거 조금 줄여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사회에 기여가 되는 직업이라서 좋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주 압도적인 사실이죠. 사회에서 특히 의료계만 보게 된다면 의대를 가게 되면 대부분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자, 예방접종 백신 이름은 너무 잘 붙었어요. 마치 이 주사를 맞으면 예방이 될 것 같은 이름을 붙였지만 이 접종 백신 맞게 되면 환각, 환청, 선망, 하반신마비, 중금속 검출 등이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요 라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퍼센트에서 이런 부작용이 실제로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뉴스만 찾아봐도 너무나 많이 있죠. 자, 나는 이런 증상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방접종이고 백신이고 말 같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임상효가 실제로는 우리의 건강을 깎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백신 전 국민들 맞고 나서 환자분들 층이 아예 달라졌어요. 다 이상 복잡 다단한 말도 안 되는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실제 임상 현실이다. 이런 거 하면서 돈 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말은 진료지만 대부분이 안 그러신 분들 한 1%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이 항생제, 제산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그리고 약 아니면서 엄한 것들을 증상인데 그냥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해서 낫지도 않는 약 먹어서 간 다 작살내고 있죠. 그리고 쓸개, 자궁, 신장 안 좋다? 그냥 떼면 된다. 왜 그렇게 하냐? 고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네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거 떼도 안 죽으니까 그냥 제거하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쓸개, 자궁, 뭐 신장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 뭐 자르고 뭐 맛보고 아주 난리죠. 그리고 제가 아주 역시나 혐오하는 이 관절, 인공관절술로 대표되는 이런 수술들 아주 남발을 하죠. 인공관절술 받으신 들 보면은 그 수술을 받았었던 그 이하의 관절들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주 어쩔 수 없이 보행 자체가 안 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예 수면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거는 괜찮지만 한쪽 무릎을 했는데 반대쪽도 아파져서 했다. 이런 경우가 더 압도적으로 많죠. 이런 분들 어떻게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다. 이런 것들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이런 것들 하면서 진료라는 이름으로 돈 버는 것이 현대의료의 현실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아주 심하죠. 왜 이러냐? 현대의학의 정수는 항생제야 외과술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왔고 외과술로 정말 엄청나죠. 기계들로 수술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항생제는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왜냐? 우리가 먹는 고기, 육류에 이미 동물들이 사료를 다 먹어요. 그래서 항생제가 지금 필요 없는 수준이고 그럼에도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항생제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지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머짓 하면서 환자들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외과술은 전쟁을 해서 총 맞고 팔 잘리고 해야 그런 것들을 현대의학의 아주 정수인 외과술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멀쩡한 관절 자기네들이 고칠 줄 모른다고 해서 새 관절로 바꾸면 된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을 아주 망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냐? 이 무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부작용이 있는데 작용을 조금 해요. 압도적인 부작용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약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작용을 조금 하는 약을 일단 개발합니다. 그리고 개발했으면 그 작용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뭐 FDA 뭐 어마한 인증들을 받아요. 그리고 인증을 받았으니까 사용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사용했더니 부작용이 원래 있었던 거니까 부작용이 표현이 되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인증받았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면서 계속 돌리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냐? 2009년에 30년간 500만 명에게 사용했던 당뇨약 500명 직접적으로 사망을 시켰습니다. 500명이 직접적으로 사망했다면 사망하지 않는 나머지 수백만 명들의 건강이 어떻게 됐을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 케이스가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네, 다 한약 때문이라고 할 거예요. 자, 2018년도에 발암 가능 물질을 초과된 고혈압약 59개가 판매가 중지됐다. 뭐 이런 수준입니다. 자, 2020년도에 당뇨약에 발암 물질이 발견돼서 31개 판매 중지됐다. 이 판매 중지된 거 다 어떤 개인이 만든 거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인증받고 논문 받아서 의사들이 그냥 뇌 없이 그냥 막 배설하는 건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엄청나게 망치고 있다. 자, 2023년도 최근 이야기 말씀드리면 항암제를 개발했는데 그 항암제를 썼더니 환자가 사망했어요. 그랬는데 암 크기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항암제 중에 이렇게 해서 개발한 항암제들이 매우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도 뉴스 나왔죠. 인터넷에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자, 백신 접종 후에 네, 선망, 환각이 있다, 환청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에서 떨어진 친구도 있었죠. 나는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몸에 엄청난 큰 충격, 중금속을 비롯해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왜냐? 별로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허가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현타는 누가 와야 하는지 바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분들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수년간 망가져 버린 초만성, 그냥 만성 아니고 만성 중에서도 초초초만성, 그리고 중증들 이미 대학병원에서 다 망치고 나서 안 되는 분들만 제가 진료 본다고 해요. 그럼 환자들만 고치는 최상급,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의료 중에 가장 상위의 최상위급의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 100점이라고 하지 않는다. 한 500점 정도 줘야 한다. 500% 맞는 이야기다. 이것에 대해서 현타 느낄 거 전혀 없고 자부심 가질만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내 건강과 주위 건강.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죠. 자, 한약이 간에 안 좋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환자분께. 한약이 간에 안 좋다부터 시작해서 뭐 백신 좋고 CT, MRI 너무 좋고 네, 대학 교수님들 짱이고, 그리고 나는 이거 낫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나는 안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낫게 해드린다고 해도 믿지 않죠. 마치 종교처럼 믿지 않고 그냥 평생 먹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에 혹시 당신이 들어가지 않나요? 만약에 여기에 당신이 들어간다면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다수는 한의대생이든 한의사든 내 건강 별로 크게 도움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의사들 중에서도 혈압 있다 그래서 혈압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주변의 건강은 도움이 되느냐? 네, 주변도 다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의사다, 내가 한의대생이다 라고 해도 이 치료를 희망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공짜로 주니까 더 안 믿죠. 그리고 돈을 받으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간에도 안 좋은데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안 하고, 그래서 내 주위,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고급의 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 가족들의 다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러지 않는다. 이런 분들 그냥 병원에 가서 의미 없는 검사들 돌리고 약 먹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이 다수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 건강과 주변의 건강은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막대한 도움이 되긴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여기서부터 돈 때문에 현타가 온다면 실제 중요한 것은 네, 임금소득이 아니다. 임금소득이 2배든 3배든 크게 영향 없어요. 그냥 자산이 더 훨씬 압도적으로 더 앞서기 때문에 의사가 돈을 더 벌든 한의사가 적게 벌든 못 벌지만 않으면 크게 상관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회 기여는 100%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00% 넘으니까 네, 현타 올 거 없다. 자부심 충분히 가질만 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내 건강과 우리 주변 건강, 희망하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고칠 수 있고 희망하지 않는 다수는 고칠 수 없다. 근데 그거는 뭐 신의와도 안 되는 영역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현타를 느꼈다는 것은 이 직업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직업의 조건은 소득과 사회 기여, 건강. 이것은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다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나 뭐 사회 기여나 아니면 주변 건강이라는 것, 이거를 지금 단어로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하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는 소득이 높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다 다릅니다. 금액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써야 되는 에너지가, 내가 쓸 용의가 있는 에너지가 다 개인마다 달라요. 그리고 사회 기여도 누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이건 별로 기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주변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차 그리고 시간차가 있어요. 나는 첫 번째 게 소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회기여가 더 중시될 수도 있고 다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의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대학생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이 정말 직업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갖게 될 이 직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뭘 정말로 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것은 정말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의미가 있지, 뭐 소득이다, 건강이다 하나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대를 다니면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지금 이런 현타가 왔다고 했는데 제가 요거 지적해 줄게요. 자, 다양하게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밥에 그 나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족밥들에게 물어보면 다 족밥처럼 얘기해요. 이거 거짓말이냐? 아니죠.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족밥들은 다 족밥들끼리 같이 있어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다양하게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양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족밥이면 내 주위에 족밥들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얘기 나올 게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내가 특급이면 내 주위에는 어차피 특급들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버에 한의사 되면 좋나요? 라고 하면 아주 좋아서 아주 그냥 너무 만족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분들은 서로 만족하는 애들끼리 있으니까 좋은 얘기밖에 들을 게 없어요. 뭐 단점 이런 거 들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들어야냐? 총명한 사람에게 들어야죠. 왜냐하면 총명한 사람은 명확하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현실,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총명한 사람에게 들어야 이것이 다양하게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총명하게 이야기해줘도 제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듣는 사람도 총명해야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총명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족밥으로 듣거나 특급으로 듣거나 그냥 무조건 양분해서 듣는 경우가 10명 중에 9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는 더 총명해져서 진짜로 더 다양하게 겪어보면은 생각보다 현타가 올 정도는 아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하거나 형이랑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제가 치킨에 맥주 한잔 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면 같이 이야기 나눠봐도 좋겠어요. 그리고 종종 카톡 보내서 시간 나면 갈게요 형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가 시간 나도 나는 시간 안 나니까 네가 바쁘셔도 시간 내셔서 지방에서 휴가 내고 KTX 타고 와서 저녁에 저랑 2시간 만나고 다시 KTX 타고 돌아가서 다음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건방지게 시간 나면 갈게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너 시간 내셔서 나랑 맞춰서 한번 같이 이야기 해봐도 좋다. 생각보다 부지만은 않고 많은 보람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직업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마무리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